ERD 실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은 페이지 127 거래 명세표, 페이지 147, 148의 도서 대출, 173페이지 인수증, 174페이지 경력증명서, 221페이지 판매전표, 238페이지 견적서, 239페이지 이력서, 이렇게 7개의 ERD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명세표를 보겠습니다. 거래 명세표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구매를 하면 거기에 거래 명세표가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보내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여기서 함께 보낸다 하고 총 금액이 얼마고 뭐 수량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정의해 놓은 문서가 거래 명세표죠. 이 거래 명세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럴 때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해야지 저장할 수 있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장을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래명세표가 여러 장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명세표가 한 장, 두 장, 세 장, 10장, 20장, 100장 이렇게 쌓여갈 때 그거 하나하나들을 종이에다만 써놓으면 이 종이가 분실되고 뭐 없어지면 이제 못 찾게 되니까 이거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죠. 이거를 보면 딱 보는 순간 어떤 모양이 나오겠구나 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번 연습을 해보면은 이런 건 쉬운 거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됩니다. 거래 명세표가 이제 여러 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급자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공급자는 지금 한 공급자가 거래 명세표를 여러 개를 사실은 발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자와 거래 명세표가 1:n이 되고, 거래 명세표에 이렇게 공급자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 말은 이 거래 명세표가 이 공급자에 소속된다 그 말이죠. 항상 N쪽에서는 1쪽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부모고 거래 명세표가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갖고 있다. 자식이 소속되는 거거든요. 거래 명세표가 공급자에 소속된다. 이런 정보가 되는 겁니다. 날짜, 여기 거래 명세표 번호, 날짜, 그리고 여기 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수신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토탈은 총계, 여기 있는 토탈은 합계. 그랜드 토탈하고 이 거래 명세표에서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몰라도 충분히 ERD는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리막스라고 되어 있는 건 비고, 뭐 특이사항 이런 거죠. 그리고 밸런스 인 토탈은 총 잔액, 그랜드 토탈은 여기 있는 요 그랜드 토탈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자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래 명세표 한 장에 상품이 여러 개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상품들은 다른 거래 명세표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 명세표 하나에 상품이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 상품을 그냥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상품 목록이 있고 그 상품 목록에서 상품을 골라서 그게 거래 명세표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표시가 나올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들, 거래 명세표마다 서로 다른 상품들이 들어갈 텐데 이 상품들이 총 상품들의 목록, 상품 목록은 별도로 따로 있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ERD를 그려보겠습니다. MySQL 워크벤치를 실행시켜서 여기 두 번째 다이어그램 탭을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모델을 만들 수 있죠. 또는 Ctrl N 그러면 모델이 생성됩니다.
그다음 한 모델에 다이어그램이 여러 장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여기 add 다이어그램 해도 되고 그냥 컨트롤 T 그러면 다이어그램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종이에 지금 종이가 기본으로 가로 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로로 그리는 게 좀 더 세로로 편하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그램 프로퍼티즈 앤 사이즈를 보고 세로로 아마 우리가 지금 한 3장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언제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뷰에서 토글 그리드를 해서 여기 있는 모는 종이를 눈금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한 후에 한번 거래 명수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이렇게 T 또 T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있는 요 Place a New Table 요거 누르고 여기를 찍으면 되는데 Place a New Table에 딱 마우스 올려보시면 퀵 키 해갖고 Press 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퀵 키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자 한 명에 거래 명세표 여러 장이니까 항상 부모는 먼저 그리는 겁니다. 공급자 번호 또는 뭐 여기 등록번호로 나왔으니까 공급자 등록번호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냥 등록번호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에 포린 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의 이름을 함께 써주면은 이 등록번호가 무엇의 등록번호구나 좀 명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등록번호 쓰는 것보단 공급자 등록번호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습니다. 우리가 학생 번호도 그냥 학번 그렇게 하지 그냥 번호 이러면은 무슨 번호인지 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테이블 이름을 앞에 써주고 그리고 번호 이렇게 써주면 좀 더 명확하고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렇게 하면 공급자는 됩니다. 그 다음 거래 명세표가 되겠죠. 거래 명세표 되고 여기에 거래 명세표 번호 좌측 상단 위에 NO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거래 명세표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린 키를 바로 여기다 먼저 연결해 주겠습니다. 지금 거래 명세표의 프라이머리 키는 거래 명세표 번호이기 때문에 공급자 등록번호는 거래 명세표에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 중에서 Non-Identifying Relationship, Identifying은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는 경우, Non-Identifying은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잖아요. 공급자 등록번호는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Non-Identifying Relationship 2번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자식 2번을 누르고 자식을 먼저 클릭하고 부모를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뒤에 1 이런 번호 이런 숫자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컬럼을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날짜, 그 다음에 여기 귀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신자 받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그랜드 토탈은 총계, 중간에 목록은 넘기고요. 그 다음에 합계, 토탈은 합계, 그리고 비고, 밸런스인 토탈은 총 잔액 이렇게 말합니다. 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총 잔액이 들어가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총계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또 한번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 인수자 이렇게 하면은 거래 명세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3번에 들어가는 게 항상 이렇게
명세표에 상품 내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따로 있는 겁니다. 상품 테이블이. 그래서 상품 번호 있고, 여기 보면 설명, description이니까 설명이 되겠죠. 한자로 여기 있는 건 뭐 내용, 내역 뭐 그런 거겠죠. 설명, 그 다음에 크기, 수량, 그 다음에 수량이 있는데 수량은 상품의 내용이 아니죠. 수량은 거래 명세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거래 명세표의 상품 내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지 않겠습니다. 단가, 금액도 단가랑 수량하고 곱한 게 여기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그다음 taxable amount는 이제 과세 가격을 말하는 건데 과세 금액도 여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또는 뭐 내용, 그냥 원래는 여기 보면은 상품 번호 다음엔 품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품명, 상품 이름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그냥 품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품명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험 문제 같은 거 낼 때는 이렇게 모호하게 안 내고 그냥 한글로 내니까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 명세표랑 상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거래 명세표에 들어가는 상품 내역이죠. 이런 게 한 거래 명세표에 상품 여러 개가 들어가고 한 상품도 여러 거래 명세표에 들어갈 수 있는 M 대 N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은 5번 N 대 M Identifying Relationship 프레스 5번 퀵키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으로 거래 명세표 누르고 상품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상품을 먼저 하고 거래 명세표를 하는 거랑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상품이, 여기 상품이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인데 상품이 위에 있고 거래 명세표 번호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어떤 거래 명세표에 들어가 있나, 이거 상품 위주로 보는 테이블이고요. 반대로 거래 명세표를 먼저 찍고 상품을 찍으면은 이 거래 명세표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 있냐, 이걸 위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인덱스라는 걸 배울 텐데, 인덱스를 상품 번호, 거래 명세표 번호 반대로 또 만들어서 이 상품은 어떤 거래 명세표에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검색할 때 쓸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거래 명세표 내용은 이 상품들이 어떤 명세표에 들어가느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거래 명세표에 어떤 상품들이 들어가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N 대 M 관계도 어떤 걸 먼저 찍고 어떤 걸 나중에 찍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명세표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상품을 찍어서 이렇게 거래 명세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상품 번호는 여기에 수량하고 이제 금액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과세 금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단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때는 현재 상태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상품 가격이 변하죠. 상품 가격이 바뀌었을 때 바꾼 상표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상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같은 상품 번호에 같은 단가랑 뭐 같은 규격을 가졌는데 같은 크기를 가진 같은 상품인데 단가만 바뀌는 경우가 있죠. 가격 할인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상품에는 현재 단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명세표 상품에는 그때 거래할 당시의 단가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만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력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단가를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번 여기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가,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는 단가랑 여기는 단가는 약간 의미가 다르다. 상품 쪽에 있는 단가는 현재 상품의 단가다. 거래 명세표 상품의 단가는 이게 거래될 당시 그때의 단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래 명세표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ERD를 여러 개 그리는데 그릴 때마다 ERD가 여러 장 있으니까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여기 있는 레이어입니다. 여기 레이어를 딱 보면은 프레스 L 돼 있잖아요. 그럼 L자를 딱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를 딱 찍은 다음에 레이어 이름에다가 레이어 네임에다가 여기다가 거래 명세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하나를 완성을 시켰죠. 조금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예. 이름을 거래 명세표로 바꿨습니다. 이 그림, 공급자가 있고 거래 명세표가 있고 상품이 있고 명세표에 상품 내역이 있고 이런 형태의 그림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회원, 주문, 주문 내역이 되겠죠. 여기 상품, 그리고 여기에는 주문 내역에 있는 상품들, 주문의 상품들. 그렇죠. 항상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양을 잘 알아두고 이것만 잘 이해해도 웬만한 ERD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서 대출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일 통계는 하지 않고요. 회원, 대출, 도서 이렇게 세 개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거 딱 보면 그냥 딱 보는 것만으로도 아까 먼저 했던 거 요거랑 같은 그림인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여기가 대출 전표, 여기가 대출한 책들, 그리고 여기가 회원에 대한 정보 이렇게 나오면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원이 대출을 하고 소장 도서 리스트가 있고 그 대출 전표마다 이 책들이 도서 리스트에 있는 책들이 들어가 있는 모양. 그래서 회원 한 명당 도서의 대출은 여러 개니까 1대 N. 그쵸? 그리고 한 전표에 도서 여러 개 들어가고 도서도 여러 전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서 대출 전표와 소장 도서 리스트는 M 대 N의 관계를 갖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모양이죠. 여기는 회원. 항상 모든 테이블엔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집전화, 집주소, 이메일, 가입일자 이렇게 있죠. 맨 그림 아래에 있는 회원번호 부여라는 게 이 회원번호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서 대출 아니면 도서 대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표란 뜻이죠. 그럼 도서 대출 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일 회원번호 회원번호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회원번호 어떻게 들어가요? 도서 대출의 프라이머리 키가는 대출 번호잖아요. 그리고 이 대출 전표는 이 회원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 N으로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에는 회원번호가
프라이머리 키 아니죠. 여기 프라이머리 키 대출번호 하나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2번 누르고 도서 대출을 먼저 찍고 회원을 찍고 이렇게 해서 회원번호를 포린키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프라이머리 키는 그냥 대출번호로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 시스템이니까 도서 대출이죠. 뭐 다른 거 대출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대출번호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포린 키는 사실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다른 키들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제 포린 키는 중요한 컬럼 순으로 상단에 있는 게 조금 낫겠죠. 그래서 포린 키는 이렇게 위쪽에다 요 도서 대출의 가장 중요한 컬럼은 회원번호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회원번호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컬럼을 이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일 그리고 이름, 여기 이름도 회원 테이블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름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네요. 도서 대출형. 그 다음에 테이블 3번이 여기가 이제 148페이지에 있는 소장도서 리스트가 되겠죠. 도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서. 그러면 여기 도서 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 도서 관리란 번호라는 게 도서 번호 되겠습니다. 구매 일자, 분류. 예. 보통 분류도 이렇게 뭐 안 하고 분류 테이블이 따로 있고 할 텐데 여기 책에 나온 것만으로 하고 문제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하고 더 많은 것을 상상해서 나래를 펼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도서 대출 테이블 대출 전표에 어떤 도서가 들어가 있냐를 M 대 N으로 연결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 번호, 도서 번호가 들어갈 거고요. 도서 번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목 안 써도 되겠죠. 반납 예정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147페이지에 있는 도서 대출에 관련된 ERD가 완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L 영역을 이렇게 좀 만들어 준 다음에 위에랑 똑같은 박스 크기를 하면 또 보기 좋겠죠. 여기다 레이어 이름에다가 도서 대출 이렇게 하면 도서 대출에 대한 ERD가 완성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아까 먼저 했던 거래 명세표와 같은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엔티티의 이름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같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출일은 여기 있고 반납일은 여기 있는데요. 장표의 147페이지의 표에 보면 대출일은 지금 도서 대출 전표에 나와 있고 반납 예정일은 요 책 목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 대출할 때마다 책을 여러 개를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책마다 서로 다른 반납 예정일이 책마다 반납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책은 3일 후에 반납하고 어떤 책은 뭐 일주일 후에 반납하고 그렇게 지금 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에 속하는 정보는 여기, 그러니까 대출 한 건마다 책을 여러 개 대출할 텐데 그 한 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여기. 이 대출 전표에서 책이 여러 권 들어가는데 그 여러 권마다 들어가는 정보는 여기. 그리고 책에 관련된 고유 정보는 여기. 도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회원이 아버지고 도서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도서 대출은 회원의 자식이고 도서 대출의 도서는 요 도서 대출과 도서의 M-대응 관계를 연결한 테이블인데, 항상 부모 테이블은 미리 정해져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스템에서는 이런 걸 마스터 테이블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회원하고 도서는 있는 거죠. 회원이 가입하고 도서 목록은 있고, 이제 그 상태에서 회원이 책을 하나하나 빌릴 때마다 이 전표에 한 행씩 지금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고요. 이 전표 하나 쌓일 때 그 쌓이는 정보들은 도서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 대출 전표 한 장에 여러 개가 도서가 들어갈 테니까, 이거 항상 전표랑 도서의 관계는, 또는 주문과 상품의 관계, 이런 건 항상 M-대입니다. 그쵸? 전표 한 장에 도서 여러 개 들어가고, 도서 하나는 여러 전표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M-대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때 그 들어가는 목록 한 줄 한 줄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 정보는 요 내역에 들어가고, 전표에 속하는 정보는 여기 전표 쪽에 들어가고, 도서의 고유 정보는 도서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수증을 보겠습니다. 요 인수증 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이거랑 모양이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공급자가 따로 돼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뭐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공급자나 그런 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인수증 자체에 이 정보를 그대로 넣어 갖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공급자 이런 걸 따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테이블이 3개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수증 이렇게 하고요. 인수증 번호는 기본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고, 그 다음 귀하라고 되어 있는 건 수신자, 그리고 인수증 옆에 있는 거 날짜, 상호, 소속, 성명, 그리고 기사, 담당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2에는 이 테이블은 테이블명이 상품 이렇게 되고, 상품 번호 있고, 그 다음 품명, 목록에 보면 규격이 있죠. 그리고 단위 있고, 이 수량은 상품에 소속된 정보가 아니고 이 인수증 상품 내역에 있는 정보죠. 그래서 여기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만든 다음에 5번으로 인수증 상품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수증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 있나는 여기에 있는 거죠. M-대N 매핑. 그쵸? 인수증과 상품은 자유연애 관계니까 M-대N 매핑으로 어떤 인수증에 어떤 상품이 들어갔나 이렇게 매핑이 되고, 이 들어갈 때 몇 개를 샀냐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수량 그리고 비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한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모양이죠. 똑같이 L 하고 영역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레이어 이름으로 인수증 이렇게 쓰면 인수증 ERD가 완성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컬럼 위치를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품명이나 규격이나 단위는 상품의 고유 정보잖아요. 상품의 종속 정보라는 거죠. 상품 번호에 딸린. 그래서 상품 번호가 정해지면 품명, 규격, 단위는 저절로 정해지는 이 상품의 고유 정보는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수량이나 비고는
이 인수증에서 상품을 넣을 때 이때 몇 개를 넣었냐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수량은 상품의 고유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 때의 수량과 그때의 어떤 특이사항을 적는 비고는 여기 인수증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